아무튼 그러니까 저런 것들이 이제 시대의 전설로 남는 거예요. 불변하는 뛰어넘을 수가 없는 걸로 이제 남아 버리는 거지. 아무리 이제 앞으로 뭐가 나와도 결국 저거랑 비교될 거고. 그리고 이제는 내가 볼 때 진짜로 너무 그 유기체가 돼버려가지고 개인이 뛰어나봤자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뛰어날 거면 다 같이 뛰어나야 돼. 너네 솔랭하면서 사실 매일 티몬티몬 거리지만 진짜 티몬이 사실 프로판이에요. 거기는 뭐 팀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왜 다섯이서 하나라고 하냐면은, 그러니까 한 명이 상대보다 3만큼 앞서 나가는 것보다, 한 명이 상대보다 3만큼, 그러니까 예를 들어 미드가 상대보다 3만큼 앞서가고 나머지 다 동등, 이거랑 미드가 상대보다 1만큼 앞서가고 정글이 상대보다 1만큼 앞서가고 나머지 다 동등, 이거보다 이게 더 게임이 더 빨리 터지고 더 쉬워요. 그러니까 일단 이 게임에서 제일 중요한 건 자기가 잘하는 거야. 제일 중요한 건 자기가 잘하는 거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거는 팀도 자기가 잘하는 만큼 잘하는 거야. 물론 내가 못했을 때 팀원이 잘해주면 커버가 돼요. 근데 커버가 된다는 거는 그냥 말 그대로 현상 유지가 급급하게 된다는 거지. 만약에 내가 그 상황에서 우리 팀이 잘하는 것처럼 나도 잘했다면? 그럼 그냥 수르륵 수르륵 하면서 게임 터져버리는 거야. 이런 거 이제 그러니까 약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자면은, 좀 극단적인 예를 들게요. 예를 들어 미드에서 카사딘 루시안이 뜬다고 해봅시다. 뭐 아니야, 이거보다 더 그런 게 요새는 뭐 잘 안 나오는 픽이지만, 아니지. 그래, 좀 현실적인 걸로 예를 들어 탑에서, 이거는 근데 시청자들이 받아들이기엔 좀 그럴 것 같고, 그냥 미드 카사딘 루시안 하는 게 낫겠다. 예를 들어 카사딘 루시안을 하는데 우리 바텀이 그러니까 내가 카사딘을 하니까, 보통 내가 카사딘이라고 해봅시다. 너는 지금 카사딘이야. 상대 미드는 루시안이야. 우리 팀 바텀 서폿은 쓰레쉬야. 자, 근데 우리 팀 바텀이 딜교환을 이겨버렸어. 그래서 상대를 먼저 집에 보냈어. 그리고 보띠오도 집을 갔어. 근데 여기서 그니까 뭘 말하고 싶냐면은, 뭐 미드랑 별로 상관없는 것 같잖아. 그게 아니야. 근데 그니까 뭐 딜교환은 좀 그러니까, 그래 아예 킬을 땄다고 하자. 우리 팀 바텀이 킬을 땄어. 그러면은 무슨 효과가 이게 발생하냐면은, 루시안이 그 쓰레쉬 집 타이밍에 맞춰서 압박을 세게 못해요. 왜 Y? 킬단 쓰레쉬가 모빌 들고 뛸 거거든. 그니까 그거를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 무조건. 그니까 쓰레쉬가 와도 안 죽는 선에서 이제 견제를 하던가, 아니면은 좀 위험해 보이면 이제 아예 뒤로 빠지게 되던가, 이런 게,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바텀과 미드에 대해서만 말했지만, 뭐 우리 정글이 상대 정글을 밀어냈다던가, 뭐 상대 정글이 탑 도와주느라 탑에 보였다던가, 뭐 이런 거, 그냥 모든 거 하나하나가 전부 상성에 영향을 미치는 거야.
뭐 예를 들어 진짜 극단적으로 이것 때문에 카사딘이, 원래 카사딘은 루시안 상대로 텔포 들고도 집 타이밍 못 잡아요. 계속 손해봐 무조건. 근데 와가지고 집 타이밍 한번 제대로 잡게 된다던가 뭐 이런거. 뭐 바텀에서 그냥 여유 생겨서 상대 두꺼비에다가 와드 박아놨는데 거기 정글 보여가지고 우리 팀 탑이 유리한 상성에서 정말 걱정 안하고 하드하게 압박한다던가 뭐 이런거. 바텀에서 박아놓은 와드 하나가 탑에서 솔로킬을 만들어버리고 탑에서 뭐 포탑 골드 한 개 채굴을 만들고 이런거. 완전히 다섯이서 하나가 이미 되어버린 거야. 그 과정, 이것도 아까 내가 말한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정글이 근본 캐리가 안 되고 라이너가 먼저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가 결국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이런 거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특히 시즌 초에 수준 낮은 게임에서 경기를 하다 보면은 문제점을 자기한테서 찾아. 왜 계속 지는 거지? 내가 못하나? 내가 이상한가? 그러니까 문제점을 진짜로 자기 자신한테 찾고 자기한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 플레이를, 맞는 플레이를 오히려 이상하게 바꿔버려요. 사실 문제는 그게 아니고 원래 높은 티어에서라면 이루어져야 할 약간 정글의 제어와드 위치, 그리고 뭐 빨강 장신구로 와드를 지어준다던가 하는 압박 플레이, 뭐 그런거. 그러니까 다른 라인에서 당연스럽게 행해지던 배려가 없는 상태에서 게임을 하니까 나도 말리는 거야. 굳이 상대를 이기지 않는 상태여도 충분히 우리 팀을 위해서 펼칠 수 있는 배려 플레이들이 있단 말이야. 근데 그런 것들이 없어지니까 내가 이렇게 플레이하면 안 되는 건가? 내가 너무 공격적인 건가? 내가 너무 나대나? 뭐 아니면은 내가 너무 수비적인가? 뭐 그런 식으로 자기 자신한테 의문을 품어버려요. 그게 시즌 초에 엄청 심해.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잘하면서 그러니까 결국 자기 자신이 잘한다는 게 다른 라인을 위한 배려 플레이가 많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격적인 사람은 그게 늘어나는 거. 왜냐면은 라인전 잘하면은 당연히 상대 정글 들어가서 와드도 박을 테고 시간 남을 때 약간 좀 딜교환 잦은 라인 쪽으로 미리 움직여 둘 테고 뭐 그런 것들? 바텀이나 탑도 뺄 수 없는 격렬한 딜교환. 정말 상대 정글이 급작스럽게 등장했을 때 죽지 않을 수 있는 선에서의 최소한의 딜교환은 해야 될 거 아니야. 상대가 억지로 하면은 뭐 그런 거. 이제 그런 딜교환을 펼치고 나서 어느 쪽 미드랑 정글이 이기고 있느냐, 어느 쪽 미드랑 정글이 결국 먼저 와줄 수 있느냐, 어느 쪽이 먼저 움직였느냐, 뭐 그런 거. 그런 거에 따라서 당연히 그 이후 플레이도 바뀌는 거죠. 모든 라인이. 그런 게, 맞아. 2분 바이게 얘기를 다시 해야겠다. 그러니까 2분 바이게 시절에 그게 특히 심했는데, 이제 2분 바이게 때는 선부시의 와드를 각자 박아주잖아요. 그거를 보고 이제 보통 정글러들이 그러니까 나눠먹는 구도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2분 바이게 시절에. 뭐 보통 이제 레드 쪽 먼저 먹은 다음에, 왜냐면은 레드 먹은 애랑 블루 먹은 애랑 붙으면은 레드 먹은 애 유리하잖아. 그러니까 레드 먹고 그 레드 쪽 바이게를 먹거나 아니면은 레드를 먹자마자 바로 그 반대 캠프 바이게로 뛴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상성했더라. 아무튼 2분에 나오는 바이게를 무조건 하나씩은 먹는 걸 목표로 다들 게임을 했는데, 그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이게 갈라지면서 바이게를 반대로 먹는 구도가 나와. 그러면은 반대로 먹는 구도가 나오는 순간 당연히 정글들은 반대 정글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 무조건 따라가면 이미 늦어. 그러면 이 나눠먹는 구도가 나왔을 때 우리 정글이 있는 쪽은 당연히 라인들이 다 편해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자기가 퍼플 팀이면은 이거 맵을 좀 그려야겠는데? 이렇게 말로만 설명하려니까 좀
맵이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레드 있고 여기 레드 있고 여기 바이게 있고 여기 바이게 있고. 그러면은 레드 먹고 여기 바이게 먹었는데 상대 정글이 여기 바이게 먹는 게 와드에 보였어. 그러면은 당연히 이 정글은 여기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냥 무조건이야. 이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근데 바텀에서 이 비용신들이 존나 격렬하게 딜교환을 해. 그 순간 이미 망한 거야. 딜교환을 한 순간. 그 미니언을 때리되 딜교환을 안 당하면서 최대한 많이 미니언을 죽일 수 있는 그 선을 유지해야지. 아니 당연히 다이브 들어오지. 니네가 딜교환 이상하게 해놓고 배치 이상하게 해놓으면 탑도 똑같아요. 여기서 딜교환 이상하게 하면 당연히 다이브 들어오지. 일단 라인을 민다는 선택지는 없어. 왜냐면 라인을 밀면 죽거든. 서로 정글 위치를 알아요 다. 뭐 라인을 밀면서 안 죽을 수 있으면 그건 정말 최선이지만 보통 다 밀리게 돼요. 그거 어쩔 수 없어. 그리고 더 웃긴 거는 여기 이때 뭐가 유행했냐면은 레드 먹고 그냥 렌즈 돌리면서 그냥 바텀갱 하는 거야. 먹혀도 안 먹혀도 상관없어. 안 먹히면 어차피 우리 바텀 서포터가 빨리 와줄 테니까 어차피 이 바이게 내가 먹을 수 있어. 이러고 그냥 오는 거야. 제일 최악은 이제 이 이랩갱을 당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여기서 정글 돌고 있는 애가 타잔, 커즈, 클리드여도 답이 없어. 그냥 뭐 답이 있을 것 같아? 아무 답이 없어. 아무 답이. 여기서 이제 유일한 해답은 여기 탑이 병신이어서 얘도 똑같이 당해주는 거야. 근데 이 탑이 안 당해주잖아요? 그럼 그냥 끝이야. 뭐 이 탑이 예를 들어 미니언 10마리를 버렸다? 상관없어. 그래도 끝이야. 그냥 안 죽는 순간 그냥 끝이야. 거기서부터는 이제 게임을 운에 맡기는 거야. 이미 정글의 영역은 떠났어. 거기서부터는 절대 정글 탓하면 안 돼. 그 누구도. 여기선 이제 그냥 우리 미드 탑이 알아서 라인전 이겨주고 바텀 뭐 어떻게 아다리 맞아서 잘 복구되고 그냥 이거밖에 없어요. 이번 바이게 시절에 너무 이렇게 초반에 끝나는 게임이 자주 나오는데 근데 이걸 보고 바텀 애들이 정글 탓을 해대니까 뭐 다 그냥 웃겨가지고 나는 채팅 안 치잖아요. 정글 탓하는 바텀한테 진짜 욕시게 받고 싶은데 채팅을 할 순 없고 뭐 이게 그리고 왜 끝인지에 대해서도 정확히 몰라. 이게 왜 끝인 줄 알아요? 탑에서 10마리 놓쳐도 게임이 끝나는 이유가? 여기서 다이브 성공한 정글은 그 여기 캠프도 적당히 먹을 테고 다이브 성공해서 어시 경험치, 미니언 경험치 한 번에 다 먹을 테고 보통 정글러들이 정밀이랑 지배 쪽 하나는 들죠. 적어도 그거 스택 쌓이고 그리고 돈이랑 경험치 앞서는 걸로 그 다음 정글을 빨리 돌아. 그리고 그 다음 갱도 위력적이야. 위력적일 뿐더러 성공 확률도 높아.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종합적으로 싹 밀리는 거야. 그냥 1킬에 1킬로 끝나는 게 아니고 뭐 탑에서 진짜 막 웨이브 3웨이브 박아가지고 이 탑 2레벨일 때 막 우리 탑 4레벨 막 이 지경 떠도 상관이 없어. 어차피 이 종합적 효과가 이쪽에서 계속 굴러갈 거야. 계속. 이걸 뭐 막을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잘하는 애도 이미 한번 펼쳐진 순간 뭐 만나서 이길 수도 없고 계속 이렇게 정글끼리 만나도 밀어붙여지고 그러다가 이제 상대 정글 용사 뜬다? 그냥 끝이에요. 용사도 빨리 틀 때고. 뭐 이분 바이게 시절에 이랬고 지금은 그나마 좀 완화가 덜 되는데 바텀이랑 탑 새끼들 생각 안 하고 딜교환하는 건 어지간하죠. 미드는 좀 근데 정글이 어느 동선을 타도 자기가 잘하면은 해결이 돼요. 왜냐면은 그 미드가 진짜 중요한 게 미드가 제일 중요해. 아무리 봐도 미드는 정글이 교환을 해도 상관이 없고
그러니까 버프 교환을 하는 식으로 가도 상관이 없고 서로 같은 루트 타는 식으로 가도 상관이 없고 뭘 가도 상관이 없는 게 미드는 정글이 버프를 바꾸면은 쫄 필요가 없는 게 그냥 우리 정글 들어가 있는 쪽에서 무빙 치면 돼. 그냥 자기 라인전 딜 교환이 그 라인전 딜 교환 실력이 그 라인전 상성을 결정하고 그래서 미드가 사실 되게 좋은 라인이야. 자기 펼친 거에 대한 대가도 정당하게 주어지고 자기가 근본적으로 뭔가를 했을 때 게임 이길 확률도 제일 높고 대신 제일 잘하기 힘들어. 왜냐면은 잘한다는 게 결국 딜교환 잘하는 거니까. 정글 성장 얘기하니까 또 얘기하고 싶은 게 생기는데 또 이거 킬에 대한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어요. 킬을 그러니까 이상한 문화가 있어. 아니 시대가 변하는데 유지되는 악습들이 있어요. 시대가 변했는데 유지되는 악습들이 뭐냐면은 이걸 설명하기 전에 일단 킬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게요. 킬은 그냥 이거는 뭐 반박이 불가능해. 이거는 뭐 개인의 의견 차이가 들어갈 수도 없는 거고 그냥 이게 정답이에요. 무조건 킬을 먹어서 좋은 라인은 그냥 무조건 정글이야. 정글 근데 제한이 있어. 제한이 1코어 그러니까 룬메와 용사 잿불도 포함될 것 같다. 1코어까지는 무조건 정글이 먹는 게 나아. 근데 또 예외가 또 있긴 해요. 예외가 뭐냐면은 확실하게 양보 가능한 상황에서 버프 양보가 가능할 때, 그러니까 여유있게 탑이나 미드한테 버프를 실어줄 수 있을 때, 그때는 라이너한테 버프 주는 게 맞아요. 를 제외한 모든 상황에서 1코어가 뜨기 전까지 정글한테 양보할 수 있는 모든 킬을 양보하는 게 그냥 맞아. 정답이야. 킬 양보할 상황 자체가 별로 안 나오긴 하지만 확실하게 양보가 가능하면, 정말 확실하게. 그 다음이 이제 미드랑 원딜이랑 이거는 솔직히 나도 잘 모르겠어. 거의 동등하다고 보면 돼요. 미드 원딜 그리고 근데 거의 탑도 비슷해. 특히 스플릿 되는 탑이, 이건 약간 챔피언에 따른데 스플릿 되는 탑챔이면은, 그리고 상성 우위면 더더욱 가치 높아지고,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뭐 서포터는 제일 아래에요. 서포터는 킬 먹어서 좋은 구간 단 하나도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누가 킬을 먹어야 되냐를 물어봤을 때 서포터가 거기 끼어들 수 있는 거, 뭐 서포터 템 일찍 나오면 좋거든요? 그거는 킬 양보하면 안 되는 상황에서 열심히 때리다가 킬 먹어서 템 나오면 좋은 거고. 근데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아직 유지된 악습이 뭐냐면은, 라인의 갱에서 킬 땄는데 그 미니언을 라이너가 먹기 좋게 양념해주는, 그게 아니야. 일단 1차적으로 제일 빨리 밀어넣을 수 있는 방식으로 때려야 돼요. 누가 먹고, 라이너가 먹고 정글이 먹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제일 빨리 밀어넣을 수 있는 방법으로 죽이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 이제 밀어넣는 속도가 같다고 가정할 때, 정글이 1코어가 안 나와 있으면 정글한테 주는 게 맞아. 내가 볼 때 용사랑 룬메를 빨리 뛰어야 돼. 왜냐면 용사 룬메가 나온 정글은 정글 풀캠프 도는데 40초 정도밖에 안 걸려. 그러면은 활동기간이 막 2분 30초 개입기간이 그렇게 늘어나는 거야. 각도 느긋하게 보고, 상대 정글이 코어가 안 나왔으면 자기가 코어 빨리 나왔다고 생각하면 당연한 얘기지만 무조건 자신감 있게 들어가서 밀어낼 수 있죠. 뭐 이런 거. 근데 1코어가 뜨고 나잖아? 1코어가 뜨면 당연히 라이너한테 밀어줘야지. 1코어
다음은 의미가 없어. 킨드레드도 의미 없어. 그냥 라인을 밀어줘야 돼. 정글은 그니까 굴리는 게 센 거지 니가 센 게 아니야. 특히 렉사이 씨. 렉사이는 진짜 용사까지는 무조건 렉사이 밀어줘야 돼. 렉사이가 갱하기 쉽게 설계도 해줘야 돼. 렉사이 위주로 해야 돼 그냥 게임을. 근데 니가 용사 나왔으면 그 다음부터는 아니야. 그러니까 용사 룸메까지는 무조건 밀어주고 미니언도 그냥 주세요. 그렇다고 강타로 대포 쳐먹진 말고. 왜냐면은 그거는 그러니까 기분이나 뭐 합리 효율에 기분 문제가 아니고 효율이 안 좋아. 아니 정글이 강타 들고 있어야 돼. 강타 쿨타임 길잖아. 대포에 강타 써서 필요할 때 강타 없으면 안 되지. 강타 쿨타임 긴 편이야 그거. 아니 대포 먹어도 돼. 그러니까 평타로 먹을 거면 스킬이나 강타로 먹지 마. 강타로 먹으면 기분도 나빠. 그래 기분도 나빠요. 누나 물 떠줘. 아 AD 특패는 일단 AP 특패랑 챔피언이 완전히 달라서 나도 잘 모르겠어요. 일단 AP 특패랑 완전히 다른 챔피언이라 운영도 다르고 딜 넣는 방식도 달라가 딜 견적도 다르고 별로 내가 특패 잘한다고 AD 특패는 이러이렇다라고 별로 확정 내리지는 못할 것 같고. 근데 AD 특패를 그 병신같이 꺼내면 안 돼요. 뭐 상대 미드가 라이즈라던가 뭐 오리아나 이딴 건데 AD 특패를 꺼낸다? 그러면은 그냥 그러니까 내가 볼 때 그냥 보고 꺼내야 돼요. 보고 꺼내야 되고 보고 꺼내면 확실히 좋아. 특히 도벽에 잘 뜯겨주는 근접 지속 딜러들 상성을 역전할 수 있어요. 왜냐면 AD 특패는 일단 지속 딜이 센 편이고 그 도벽 진짜 말도 안 되게 뜯거든요. 근접 딜러들 상대로. 뭐 제일 대표적인 예로 미드에서 사일러스 같은 거 있죠. 이렐리아 아칼리 상대로는 좀 많이 뜯을 수 있는데 아칼리한테는 일단 싸움에서 지고 이렐리아 상대로는 뜯으려고 하다가 뒤지고 아트록스는 애가 근접 같아 보이지만 사실상 그 중장거리 스킬 딜러기 때문에 라인전 하는 방식이 별로 못 뜯어요. 그쵸. 뭐 탈론 같은 거 상대로도 좋죠. 왜냐면 탈론 일단 많이 뜯을 수 있고 지속딜 세지면은 그 탈론이 AP 특패 상대로는 라인 막 미는데 그냥 맞으면서 밀어도 별로 안 아프니까. 그리고 일단 스킬쿨 2번 돌기 전엔 절대 안 죽거든. 근데 AD 특패는 이제 슈니랑 망치 나오면은 한 쿨에 죽일 수 있으니까 점화 들고 있으면은. 근데 솔직히 AD 특패는 진짜 AP 특패랑 챔피언 완전 달라서 내가 AP 특패 잘한다고 해도 AD 특패 많이 해보기 전까지는 AD 특패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뭐 남한테 딱히 말하지는 못할 것 같아. 확신이 없어 나도. 또 뭐 궁금하거나 예전 얘기 생각나게 할 만한 채팅을 치면은 제가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아 맞다, 강타미드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 강타미드 일단 개념 자체가 잘못됐어. 누가 만든 건지 모르겠는데 애초에 만든 사람이란 것도 없어. 강타미드는 룸메 패치로 생겨난 거기 때문에 룸메가 패치되면서 생각한 사람 많겠지. 나도 생각했어요. 그냥 패치 보자마자.
지금 AP템 중에 딱 봐도 그러니까 제값 이상의 템을 뽑아내는 유일한 템이에요. 루덴. 가성비도 좋고 초코어로도 좋고 루덴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템이 뭐 라이즈 같은 특수 챔피언 제외하면 막 라이즈의 대천사 뭐 이런 거 제외하면은, 근데 이제 그만큼 루덴이 좋아요. AP 챔피언한테 루덴이 얼마나 빨리 뜨느냐, 그리고 루덴까지 0데스로 뜨느냐가 AP 챔피언한테는 거의 모든 게 달려있어. 근데 룬메아리가 싸잖아요. 싼데 거의 이제 루덴하고 성능도 비슷하고, 그리고 좋은 게 만화 관리가 엄청 좋아지죠. 이제 루덴을 가도 만화가 부족한 챔피언들은 부족한 상황이 많은데, 일단 룸맨은 가는 순간 만화 챔피언은 노코스트 챔피언이 된다고 생각하면 돼. 근데 이게 안 좋은 게 뭐냐면은 결국 가격 차이만큼 성능 차이도 있어. 재사용 대기 시간 10%, 그리고 룬메알이 그 튀는 거 데미지 차이, 주문력 10 차이, 그 튀는 거 데미지 차이가 엄청 심해요. 그 차이로 결국 그렇게까지 효율적이진 않은 거야. 근데 그걸 감안해도 200원 싸져서 싸진 건 맞아. 근데 그 200원 싸진 거 이득 보려고 첫 스펠을 강타로 든다? 거기서 이제 아이러니가 발생하는 거예요. 왜냐면 스펠 값어치가 훨씬 크고, 봉풀주를 드는데 더 어이없는 거는, 그러니까 봉풀주를 이게 왜 드냐면은 강타 들고 라인전 너무 약하니까 텔포로 한번 그 커버하고 커버하려고 봉풀주를 드는 건데, 그래서 더 의미가 없어져. 왜냐면은 강타를 들었으면, 강타템을 완성했으면, 강타 스펠이 애초에 좋은데 강타 스펠을 써야지. 그러니까 룬도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룬도 핵심 룬도 의미가 없어지고 첫 기환전에 스펠도 없고, 그래서 안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모든 단점을 뒤엎는 유일한 캐릭터가 한 명 있어요. 그게 바로 조이야. 왜냐면 조이는 강타를 점화처럼 쓸 수 있어요. 뭐 점화나 정화 같은 것처럼. 왜냐면 라인전 하다가 뭐 갱이 오면은 미니언에 쓰고 이속 플러스로 빤스런 할 수도 있고, 강타 아이템이 나오면은 그 파란 강타 가잖아요. 궁 파란 강타, 여기서 이제 슬로우 걸리죠. 수면, 이 적중률 말도 안 되는 상승. 스펠이랑 그 챔프 플레이 스타일이랑 딱 어울림. 그러니까 첫 기원부터 심지어, 그러니까 강타가 그냥 쓸모가 있는 거야. 강타 오히려 장점이 있어. 대포에 써서 밀 때 라인 빨리 밀고, 쿨타임 짧아서 W 자주 활성화 가능. 그리고 뭐 이거 이 상황도 은근히 자주 나오는데 바위게 먹어주기 엄청 쉬움. 수면 맞추면은 강타가 있기 때문에 바위게가 그냥 한 방이야. 심지어 봉풀주를 들 필요도 없어요. 그냥 조이 들던 대로 콩콩이나 감전 같은 거. 그리고 감전을 피해만 뜨는데 드는 경향이 많은데, 조이는 솔직히 순간딜도 콩콩이 들면은 그 아래 주문 자격이랑 절대 집중 들면은 거의 감전이랑 순간딜이 비슷하게 박히거든요. 그래서 콩콩이가 엄청 좋은데, 시간 회복 물약을 무조건 들어야 되니까 콩콩이를 들까 감전을 들까 고민하다가 감전 드는 경우가 많은데, 또 정글템이 나오면은 어차피 정글에 Q 한 방 갈기면 에너지 다 찬단 말이야. 그래서 피 관리 되니까 굳이 피해맛을 들 필요도 없어서 최고의 효율인 이제 콩콩이를 들 수도 있고. 그러니까 조이랑 너무 완벽하게 들어맞는 거야 이게. 그래서 강타 조이만큼은 좋다고 생각해요.
조이 또 루덴 빨리 뜨는 것도 엄청 중요하고, 조이는 루덴 다음에 주문력을 빨리 올리는 것도 중요해가지고 조이랑 정말 찰떡궁합이 아닌가. 그리고 또 강타가 그러니까 조이가 이게 왜 잘 먹냐면은 수면이 지속시간이 길어서 진짜 바이게를 잘 먹는 게, 강타가 고정 데미지라고 써있지만 바이게한테는 고정 데미지가 아니에요. 이거 아시나요? 바이게는 이동 불가 상태에 그 강타도 추가 데미지가 25% 들어가요. 그러니까 일단 껍질을 벗기면은 물렁물렁해지는 거는 다들 그냥 때리면서 아는데, 이거는 좀 모르더라고. 보여드릴게요. 수르륵. 딱 바이게 나왔습니다. 강타 데미지 430 보이죠? 오르릉 잠들었어요? 톡 때리면 껍질이 이렇게 벗겨져요. 연해지죠. 430이 달면 얼마죠? 620, 624. 아? 624가 돼야 되죠. 624가 돼요. 뭐야? 이게 아닌데? 왜 데미지 더 들어가? 일단 잡고. 아니 왜 20 더 들어가는 거지? 그래, 더 들어갈 거면 20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왜 안 나와 바이게? 아, 반대편에 있구나. 이걸 그냥 하는 방법은 없나? 에너지가 차잖아 자동으로. 아, 여기 1280 1280에 430을 딱 쓰면은, 아니 왜 강타는 재사용 대기시간 초기 안 해줘? 이렇게 430 바뀌잖아요. 껍질 벗겨졌을 때. 근데 이게 껍질 벗겨지는 거랑 별개로 아예 이동 불가일 때는 25%더 박혀요. 수룩? 537 박히죠. 방금 봤죠? 25%더 박혀요. 그래서 정글템이 없어도 그냥 미드 조이도 아무리 절에 비어도 그냥 잠들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톡 하면은, 아 근데 이게 Q가 닿기 전에 강타를 써야 돼. 지금 잘못 썼는데. 그러면 그냥 이게 심지어 W가 활성화가 되거든요? 그럼 이렇게 W를 이렇게 쑥쑥쑥 들어가면서 하나밖에 안 박히네? 암튼 잘 잡습니다. 정글템이 없어도, 절에 비어도. 그래서 또 강타조이가 더 좋지 않나. 이런 거는 잘 모르는 사람도 많지. 이거 카밀도 모르는 사람 많다? 카밀 갈고리도?